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컬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컬링은 넓고 평평한 얼음판 위에서 스톤이라 불리우는 돌을 하우스 한가운데 보내는 동계 스포츠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하우스에 스톤을 보내고 어느 팀이 더 가까이에 붙였는가에 따라 득점을 하는 방식의 경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알까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계 스포츠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에 3가지 항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빙상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준 쇼트트랙, 오태범 이상화 선수의 스피드 스케이팅, 김연아로 대표되는 피겨 스케이팅, 영미의 컬링,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스하키 등이 있습니다. 모두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들이죠. 두 번째로는 설상 종목입니다. 눈 위에서 타게 되는 스키, 먼 거리를 활주하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바이애슬론, 보드를 이용한 스노우보드, 멋진 점프대 위에서 활강을 하는 스키 점프 등이 설상 종목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썰매 종목이 있습니다. 썰매를 타고 경사로를 빠르게 내려오는 방법인데요. 발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루지, 2인승 또는 4인승으로 타고 내려가는 봅슬레이, 그리고 머리가 앞쪽으로 내려오는 스켈레톤이 대표적인 종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컬링은 왜 명칭이 컬링일까요? 그건 영어의 컬이 구부러지다, 감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컬링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우스 안쪽으로 스톤이 돌아 감겨 들어가는 것에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컬링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캐나다로 이민을 간 스코틀랜드 이민자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 정식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후 캐나다는 컬링과 관련된 협회와 대회를 주관하는 세계 컬링 스포츠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에 채택되었고 최근에 이루어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멋진 메달을 따기도 했었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컬링의 종목입니다. 컬링은 참가하는 인원이나 경기 방식에 따라 종목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4인 단체전입니다. 4인 단체전 경기는 남자부, 여자부가 있습니다. 단체전은 팀당 4명의 선수가 1인당 2개씩 총 8개의 스톤을 투구하여 양팀 합계 16개의 스톤으로 하나의 엔드가 구성됩니다. 한 엔드의 투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하우스 중앙에 어느 팀이 가깝게 스톤을 보냈느냐에 따라 엔드의 승패가 결정되며 엔드의 승리팀만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상대편 스톤보다 하우스 중앙에 가깝게 위치한 스톤만 점수를 얻게 되며 개당 1점씩 최대 8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엔드의 경기를 진행하여 최종 점수의 합이 높은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2인 믹스 더블입니다. 2인 믹스 더블은 한 팀당 2명의 혼성 선수, 즉 남자, 여자로 구성이 되며 총 5개의 스톤을 투구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 팀당 1개씩의 스톤을 미리 지정된 위치에 두고 시작하는 다소 독특한 경기 방식입니다. 하나는 미리 배치를 해두고 5개의 스톤을 투구하기 때문에
한 엔드당 총 6개의 스톤이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경기 중 한 번에 파워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데요. 이는 다득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믹스더블 방식에서는 처음부터 스톤을 쳐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네 번째 스톤부터 테이크아웃을 가능하게 정해두었습니다. 또한 4인제 경기와 다르게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8엔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 컬링입니다. 휠체어 컬링은 2인제와 4인제의 룰이 약간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4명이서 경기를 하지만 8엔드 경기 방식에 따르며 4명이서 하지만 혼성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스톤을 밀어야 하므로 바닥 위에서 직접 얼음을 밀기 어려워 딜리버리 스틱이라는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휠체어를 타고 빗질을 할 수 없기에 스위핑도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컬링의 장비를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스톤입니다. 스톤은 개당 무게가 약 20kg 정도로 아주 무겁습니다. 화강암의 재질로 만들어져 아주 단단하며 세게 부딪혀도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국제경기에서는 반드시 스코틀랜드산이나 웨일즈산, 캐나다산 스톤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질 자체가 구하기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스톤 한 개당 가격이 1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아주 비쌉니다. 양팀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6개의 스톤이 필요한데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2천만원이 훌쩍 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스톤은 손잡이의 색깔로 팀을 구별하게 됩니다. 다음은 브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브룸은 얼음 바닥을 쓰는 빗자루를 말합니다. 브룸을 통하여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룸은 바닥 위에 뿌려진 얇은 얼음 알갱이를 닦아내어 마찰력을 줄이게 하는 데 쓰이는데 브룸으로 바닥을 닦게 되면 얼음이 순간적으로 녹아서 얼음과 스톤 사이에 표면 장력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스톤이 컬을 덜 받아 속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한 스톤도 더 멀리 더 빠르게 가게 됩니다. 다음은 컬링 신발입니다. 컬링은 짝짝이 신발을 신고 활동을 합니다. 미끄러운 빙판 위에 서 있기도 해야 하고 때론 미끄러지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에는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을 다른 한쪽에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신발을 신습니다. 얼음 위에 브룸으로 닦아내는 스위핑을 할 때는 더신을 별도로 신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컬링 경기장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컬링 경기장은 가로 45m, 세로 5m 정도의 크기입니다. 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보다 약간은 작습니다. 컬링 경기장은 양쪽이 대칭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후 다음 엔드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며 활동하게 됩니다. 하우스는 컬링 스톤을 보내야 하는 목표 지점을 말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우스가 하나씩 있습니다. 호그라인은 두 개가 있는데 투구하는 쪽의 호그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스톤에서 손을 떼야 하는 기준선을 말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서 투구하게 되면 파울이 됩니다. 또한 상대편 스톤이 나가지 못하게 가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가드라는 것을 하게 될 때도 반대쪽 호그 라인을 반드시 넘어가야만 됩니다. 만약 투구된 스톤이 반대쪽 하우스의 호그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투구는 파울, 무효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센터 라인은 가로로 길게 그려져 있는 정중앙의 선을 말하며 투구 시 참고가 되는 기준선이 됩니다. T라인은 하우스 중심에 세로로 짧게 그려진 라인으로 이 라인을 넘어선 스톤은 상대편에서도 스위핑하여 스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백라인은 하우스 뒤쪽에 있는 라인으로 이 라인을 넘어선 스톤은 무효가 됩니다. 하우스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버튼은 하우스 정중앙에 있는 가장 작은 원을 말합니다. 양궁의 X10과 같은 곳이며 이 버튼에 어느 팀이 더 가까이 붙였는지를 겨루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컬링샷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샷은 자신의 팀의 스톤을 보호하기 위해 하우스 앞 또는 안쪽에 돌을 넣는 샷으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쉴드 또는 길막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샷입니다. 투구를 해서 하우스 앞쪽에 놓는 대표적인 샷들이 바로 이런 가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로우는 다른 돌을 건드리지 않고 하우스 안쪽이나 또는 원하는 지역에 돌을 정확하게 보내는 샷을 말합니다. 테이크아웃은 상대편 돌을 맞춰서 걷어내거나 다른 위치로 보내는 샷을 말하며 쳐내는 숫자만큼 앞에 더블이나 트리플 등의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2개를 쳐내면 더블 테이크아웃, 3개를 보내면 트리플 테이크아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음은 엔드의 득점입니다. 4엔즈의 경우 한 엔드의 득점은 이론적으로 최대 8개를 투구할 수 있기에 8점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인제의 경우는 6점까지 가능합니다. 하우스 버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편 스톤보다 더 안쪽에 있는 스톤의 개수가 우리 편의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투구를 해서 보냈다면 상대편의 스톤의 제일 안쪽에 있는 것보다 우리 편에 있는 스톤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2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컬링은 4명이 한 팀으로 경기를 진행하며 1명의 교체 선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던지는 순서에 따라 리드, 세컨드, 서드, 포스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컬링팀인 팀 킴 선수들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드는 첫 번째, 두 번째 스톤을 던지는 사람을 말하며 가드나 드로 등을 던지는 실력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미의 김영미 선수가 팀킴에서는 리드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세컨드는 세 번째, 네 번째 스톤을 던지는 선수를 말하며 상대방의 스톤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팀킴에서는 김선영 선수가 이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서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스톤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주로 부주장이라 불리는 바이스 스킵이 이 역할을 맡으며
마지막 샷을 위해 스톤의 위치를 확보해줘야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팀 킴에서는 김경혜 선수가 서드를 맡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선수의 역할인 포스 선수입니다. 이 포스는 7번째, 8번째 스톤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대부분 팀의 주장이라 할 수 있는 스킵이 이 역할을 맡으며 전체적으로 스톤의 배열과 작전을 짜고 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팀 킴에서는 김은정 선수가 이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컬링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통하여 뉴스포츠 컬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다양한 게임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